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계단 내려가는 것이 무섭게 느껴지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관절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관절이 아픈 진짜 이유가 뼈 때문이라고 알고 계셨죠? 오늘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뼈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무릎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의 정체를 모르시면 앞으로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 하나만 제대로 채워주시면 예순이 넘어도 일흔이 넘어도 관절이 10년 전처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어서 한참을 주물러야 겨우 펴지시나요? 아니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안쪽이 콕콕 쑤시나요? 앉았다, 일어날 때 저도 모르게 아이고 소리가 먼저 나오시나요? 이 중에 하나라도 그렇다고 하신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시라고 넘기십니다. 나이 되면 다 이런 거지 하고 참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이 아닙니다. 관리하면 충분히 늦출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은 뼈가 아니라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사라지면 관절은 기름이 다 빠진 문경첩과 똑같아집니다. 아무리 튼튼한 대문이라도 경첩에 기름이 없으면 삐걱삐걱 소리를 내다가 결국 부서지요. 여러분,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닳아집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콜라겐을 다시 채우는데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는 것이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값비싼 보양식도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시장에서 0원, 이 0원이면 살 수 있는 흔한 채소라는 사실입니다. 돈 한 푼 크게 안 들이고 우리 밥상에 이미 자주 올라오는 그 채소가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관절 콜라겐 생성을 돕는 최소 8가지를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팔 위부터 시작해서 일 위까지 올라가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특히 일 위 채소는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중간에 무릎이 아파서 방에만 누워 계시던 어떤 분이 나중에는 공원을 성큼 걸어 다니시게 된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 채소들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 무릎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66이 넘으신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40년 넘게 미용실을 운영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서서 손님 머리를 감기고 말리고 다듬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12시간을 서 있어도 끄떡없으셨습니다. 그런데 66이 넘으면서 이상한 증상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려고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런 거지 하시면서요.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소리가 뚝 깨서 뚜두둑으로 바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안쪽이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님 머리를 감기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여서 주저앉으신 적도 있었습니다. 밤에는 이불 속에서 다리가 욱신거려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새벽 3시에 통증 때문에 깨서 거실을 서성이다 겨우 잠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골이 많이 다르셨네요. 관절 사이 간격이 거의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다른 연골은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손님 머리 만져드리는 게 평생의 낙이었는데 서 있을 수가 없으니 가게를 접어야 하나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손주가 할머니 놀러 가자 하고 손을 잡아 끌어도 할머니 무릎 아파서 목과 고개를 저어야 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서러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분명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누군가의 팔을 잡아야 겨우 일어나시나요? 걸을 때 한쪽 다리를 살짝 끌게 되시나요? 약국에서 관절 영양제를 이것저것 사다 드셔봐도 별 차이가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관절 상식 중에 크게 잘못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면 뼈가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칼슘제를 드시고 우유를 많이 드시고 뼈에 좋다는 국물을 푹 고아 드십니다. 물론 뼈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절 통증의 진짜 원인은 뼈가 아니라 연골입니다. 그리고 그 연골의 핵심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피부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전체 콜라겐 중에 무려 절반이 훨씬 넘는 양이 관절과 뼈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빨래 건조대 있으시죠? 세막대가 서로 만나는 부분에 고무개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 고무개가 있어야 막대끼리 부딪혀도 긁히지 않고 소리도 안 납니다. 연골이 바로 그 고무막의 역할을 합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고 마찰을 줄여주는 쿠션인 겁니다. 그런데 이 연골의 뼈대를 이루는 게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탄탄해야 연골이 말랑말랑하면서도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콜라겐이 줄어들면 연골이 마른 고무처럼 딱딱해지고 갈라지고 결국 부스러져서 없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콜라겐 만드는 능력이 뚝뚝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30대를 정점으로 콜라겐 만드는 능력이 해마다 줄어들기 시작해서 60이 넘으면 젊었을 때의 반이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나이 들수록 관절이 아픈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콜라겐 공장이 하나 둘 문을 닫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콜라겐 공장을 다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돼지 껍데기나 족발, 닭발을 드시면 콜라겐이 그대로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으로 먹은 콜라겐은 뱃속에서 잘게 분해됩니다. 그 재료가 다시 콜라겐으로 조립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 그리고 여러 가지 미네랄입니다. 이 조력자들이 없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콜라겐으로 조립되지 못하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조력자들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채소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단백질 음식이 콜라겐의 벽돌을 대주는 거라면 채소는 그 벽돌을 쌓아 올리는 시멘트와 철근을 대주는 겁니다. 벽돌만 잔뜩 쌓아 놓는다고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시멘트와 철근이 있어야 튼튼한 집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관절 콜라겐 생성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주는 최소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팔 위부터 시작합니다. 팔 위, 부추입니다. 부추라고 하면 흔히 다른 이미지가 강하시죠. 하지만 부추가 관절 건강에도 대단히 좋은 채소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부추에는 황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황성분이 왜 중요하냐면 콜라겐의 구조를 단단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세 가닥의 실이 서로 꼬여서 만들어진 밧줄 같은 구조입니다. 이 세 가닥을 풀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주는 게 바로 황결합입니다. 황이 부족하면 콜라겐 밧줄이 헐거워져서 힘을 잃게 됩니다. 부추는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 관절에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려면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특히 무릎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피가 잘 안 도는 부위입니다. 부추가 이 혈액순환을 도와서 관절까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택배 기사 역할을 합니다. 부추는 된장찌개에 송송 썰어 넣으셔도 좋고 부추전을 부쳐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추운 날 부추를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관절 주변에 피가 잘 돌아침에 뻣뻣한 증상이 한결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7위 깻잎입니다. 깻잎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고기 먹을 때 쌈 싸서 드시고 깻잎 장아찌 담가서 밥에 올려 드시고요. 그 향긋한 깻잎이 관절에 이렇게 좋은 채소라는 사실 오늘 처음 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깻잎에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관절 속에는 염증 물질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 염증 물질이 연골을 갉아먹고 콜라겐을 분해시킵니다. 깻잎의 항염증 성분이 이 염증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관절 속 염증의 불씨를 잡아주는 역할인 겁니다. 거기에 깻잎에는 칼슘이 우유 못지않게 풍부합니다. 깻잎 몇 장이면 우유 한 컵에 맘먹는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뼈와 관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채소입니다. 깻잎은 생으로 드실 때 좋은 성분을 가장 온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고기와 함께 쌈으로 드시면 고기의 단백질과 깻잎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 콜라겐 만드는 데 더 좋은 조합이 됩니다. 6. 위,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하면 속에 좋은 채소로 유명하죠. 그런데 양배추가 관절에도 아주 좋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의외로 적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뼈에 칼슘이 제대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타일을 사와도 접착제가 없으면 벽에 안 붙잖아요. 비타민 K가 바로 그 접착제입니다. 뼈가 튼튼해야 그 위에 얹혀있는 연골도 제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올려도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관절 주변의 붓기와 열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이 부어오르고 열이 나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양배추는 너무 오래 끓이면 좋은 성분이 물에 빠져나갑니다. 살짝 찌거나 생으로 드시거나 국에 넣으실 때도 불 끄기 직전에 넣어 살짝만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오, 위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는 건 여러분 모두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마늘이 관절 콜라겐에도 이렇게 강력하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황화물이 풍부합니다. 아까 부추에서도 황 이야기를 했는데 마늘의 황 함량은 부추보다 훨씬 높습니다. 콜라겐 3가닥 밧줄을 묶어주는 황결합 기억나시죠? 마늘은 그 결합을 더 단단하게,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접착제입니다. 마늘의 또 다른 강점은 염증을 잡는 힘이 매우 세다는 점입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도 심해지고 콜라겐이 파괴되는 속도 빨라집니다. 마늘은 이 염증의 뿌리를 잡아서 콜라겐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마늘을 드실 때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늘을 칼로 다지거나 으깬 뒤로 볶지 마시고 10분 정도 그냥 놔두십시오. 마늘을 자르면 공기와 만나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잘라놓고 10분 뒤에 조리하시면 알리신을 훨씬 많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위 시금치입니다. 시금치가 뼈와 근육에 좋다는 건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시금치가 관절 콜라겐에 이렇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미네랄입니다. 콜라겐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는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기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잖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콜라겐 공장도 똑같이 멈춰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원료가 들어와도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C와 철분도 함께 들어있어서 콜라겐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재료를 한꺼번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 드실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성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데치면 그 성분이 물에 빠져나가고 좋은 성분만 남습니다. 데친 시금치를 참기름에 묻혀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 흡수도 훌륭합니다. 자, 이제 3위부터는 관절 콜라겐에 정말 강력한 채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단어도 놓치지 마십시오. 3위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3위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의아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토마토 하면은 보통 피부에 좋다거나 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토마토가 관절 콜라겐에 이렇게 강력하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입니다. 항산화가 왜 관절에 중요한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를 공격해서 녹슬게 만드는 겁니다. 쇠로 만든 대문이 비를 맞으면 녹이 쓸어서 부서지잖아요.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그렇게 녹슬게 하는 녀석입니다. 연골세포도 예외가 아닙니다. 활성산소가 연골세포를 공격하면 콜라겐이 끊어지고 연골이 무너져 내립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이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관절 주변을 깨끗이 청소해서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겁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비타민C도 풍부해서 콜라겐 만드는 것까지 도와줍니다. 파괴도 막고 생성도 돕는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는 채소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아주 중요한 요령이 있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익혀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시면 흡수율이 몇 배로니다.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드셔보십시오. 달걀과 함께 볶아도 맛있고 양파와 함께 볶아 소스처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관절에 필요한 항산화 성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
2위 파프리카입니다. 특히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가 2위라니 좀 놀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간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을 아시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빨간 파프리카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은 웬만한 과일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채소 중에서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채소 중 하나가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비타민 C가 콜라겐 만드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콜라겐을 벽돌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이 벽돌이고 비타민 C는 시멘트입니다. 시멘트 없이 벽돌만 쌓으면 바람만 불어도 와르 무너지잖아요. 비타민 C가 없으면 콜라겐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콜라겐은 완성되지 못합니다. 옛날에 비타민 C가 부족해서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안 물던 무서운 병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못해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만큼 비타민 C와 콜라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열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아삭하게 씹는 맛도 좋으니 과자 대신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간식으로 드셔보십시오. 텔레비전 보시면서 파프리카 한 조각씩 드시면 관절 건강과 군것질을 동시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1위입니다. 관절 콜라겐 생성을 돕는 채소 1위. 이 채소 하나만 꾸준히 드셔도 관절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건 이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브로콜리가 왜 관절 콜라겐의 일인지 그 진짜 이유를 아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관절 속에는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 분해 효소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집니다. 연골을 갉아먹는 벌레가 점점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포라판은 이 벌레들의 입을 틀어막는 역할을 합니다. 연골을 먹어 치우려는 놈들을 막아서 콜라겐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데 브로콜리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브로콜리 하나에 비타민 C,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항산화 물질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채소들의 장점을 하나에 다 모아놓은 채소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설포라판으로 콜라겐 파괴를 막고 비타민 C로 콜라겐 생성을 돕고 비타민 K로 뼈를 잡아주고 마그네슘으로 공장을 돌리고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청소합니다. 혼자서 5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채소 관절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불러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브로콜리를 드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칼로 잘라서 바로 요리하지 마십시오. 잘라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그냥 놔두십시오. 자른 단면이 공기와 만나면서 설포라판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마늘을 다져놓고 10분 기다리라고 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끓는 물에 이 3분만 살짝 데쳐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설포라판과 비타민C가 물에 다 빠져나갑니다. 초고추장에 찍어 드셔도 좋고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볶으면 비타민 K 흡수율까지 올라가서 일석이조입니다. 하루에 브로콜리 5송이만 드셔도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약속드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방에만 누워 계시던 분이 나중에 공원을 성큼 걸으시게 된 이야기입니다. 평생 밭농사를 지으신 또 다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고구마, 감자, 배추,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번 못 펴고 밭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6시 되던 겨울 무릎이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끼 맞닿는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은 수술이 겁나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형편이라 수술하고 누워있으면 밥은 누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텃밭 채소는 누가 거두나 하는 걱정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대신 자기만의 방법을 찾기로 하셨습니다. 건강 정보를 하나씩 찾아보고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먼저 밥상을 바꾸셨습니다. 맵기 브로콜리를 데쳐서 드셨습니다.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 반찬 삼아 드셨습니다. 풋고추 대신 파프리카를 간식으로 챙겨 드셨습니다. 시금치나물, 깻잎쌈, 마늘 듬뿍 넣은 된장찌개가 매일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두부모나 생선한 토막을 꼭 함께 드셨습니다. 물론 채소만 드신 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동네 둘레길을 천천히 30분씩 걸으셨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걷기 힘들었습니다. 100걸음만 걸어도 무릎이 아파서 길가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분, 10분, 15분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1년쯤 지난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한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나니 시장까지 왕복 40분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셨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마을 뒷산 산책로를 매일 한 바퀴 도십니다. 동네 분들이 아이고 언제 저렇게 건강해졌어 하고 놀라실 정도입니다.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싼 약 살 돈이 없어서 텃밭에서 뜯은 거 먹었을 뿐인데 그게 내 무릎을 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지. 물론 이것은 한 분의 경험입니다. 모든 분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이 콜라겐 생성을 돕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밥상을 바꾸고 몸을 움직인 것이 이 어르신의 관절에 좋은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8가지 채소를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리 부추 황성분이 콜라겐 구조를 단단히 잡아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7. 윗깻잎 항염증 성분이 관절 염증을 억제하고 칼슘이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6. 양배추, 비타민 K가 뼈에 칼슘을 붙여주고 항염증 성분이 관절을 보호합니다. 5. 마늘 알리신이 콜라겐 결합을 강화하고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냅니다. 하위 시금치 마그네슘이 콜라겐 공장을 돌리는 전기 역할을 합니다. 3. 토마토, 라이코펜이 활성산소를 잡아 콜라겐 파괴를 막아줍니다. 2. 파프리카 비타민C의 보고로 콜라겐을 쌓아 올리는 시멘트를 공급합니다. 1. 브로콜리 설포라판이 연골 파괴를 막는 방패가 되고 비타민C와 K, 칼슘, 마그네슘까지 종합 세트로 관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채소들의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한 끗 차이 비법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채소를 아무리 드셔도 반쪽짜리밖에 안 됩니다. 첫 번째 비법, 반드시 단백질과 함께 드십시오. 아까 콜라겐은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죠? 채소가 콜라겐을 만드는 시멘트와 철근이라면 단백질 음식은 벽돌입니다. 시멘트만 있고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채소만 드시고 단백질을 안 드시면 콜라겐의 원료 자체가 부족한 겁니다.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살코기 한 점, 달걀 한 개이 중에서 하나만 채소와 함께 드십시오. 두부 된장찌개에 부추와 마늘을 넣으시면 단백질과 채소를 한 그릇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생선 한 토막 구워서 깻잎에 싸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콜라겐 밥상이 됩니다. 두 번째 비법, 올리브유를 활용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채소 중에 토마토와 브로콜리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 브로콜리의 비타민 K, 이 성분들은 기름과 만나야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됩니다. 올리브유 한 숟가락에 토마토를 볶으면 흡수율이 몇 배로입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비타민 K 흡수율도 크게 올라갑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도 좋지만 올리브유가 특히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해서 관절 건강에는 가장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채소, 그리고 단백질, 그리고 올리브유. 이 세 박자가 맞으면 콜라겐 공장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실제 밥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몇 끼 반찬 중 최소 2가지는 오늘 말씀드린 채소로 채우십시오. 아침에 시금치나물과 깻잎을 드시고 점심에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드시고 저녁에 양배추와 부추를 드시면 하루에 6가지를 자연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둘째, 간식으로 파프리카를 드십시오. 빨간 파프리카를 깨끗이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 출출할 때 하나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달콤하고 아삭해서 과자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셋째, 국기나 찌개에 채소를 2-3가지씩 넣으십시오. 된장찌개에 마늘 듬뿍 넣고 부추를 송송 썰어 넣으면 됩니다. 찌개 끓이실 때 양배추를 한 줌 넣고 두부를 함께 넣으시면 단백질까지 한 그릇에 해결됩니다. 넷째, 토마토는 올리브유에 볶아서 밑반찬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한 번에 5-6개를 볶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시면 며칠은 넉넉히 드실 수 있습니다. 밥에 올려 드셔도 좋고 반찬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을 아무리 열심히 드셔도 관절을 망가뜨리는 나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밭에서 일할 때, 바닥에 앉을 때 쪼그려 앉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쪼그려 앉으면 무릎의 몸무게 옛 7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낮은 의자를 하나 준비해 두시고 쪼그려 앉는 대신 의자에 앉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둘째,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서너 kg 늘어납니다. 반대로 5kg만 빼도 무릎 부담이 20kg 가까이 줄어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채소를 드시면서 과식을 줄이시면 체중 관리와 관절 관리를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관절이 아프니까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오히려 더 빨리 굳습니다. 관절 안에는 관절을 매끄럽게 해주는 윤활액이 있는데 이 윤활액은 관절을 움직여야 순환됩니다. 고인물이 썩는 것처럼 관절도 순환이 안 되면 영양 공급이 끊기고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하루에 30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걸어 주십시오. 걷는 것만으로도 관절에 피가 돌고 연골에 영양이 전달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관절은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관절에서는 콜라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8가지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함께 드시고 올리를 활용하시면 효과는 몇 배로 올라갑니다. 비싼 영양제가 정답이 아닙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 정답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마트에서, 텃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 8가지와 단백질 한 조각, 올리브유 한 숟가락, 이것이 여러분의 관절을 지켜줄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브로콜리가 있으신가요? 파프리카가 있으신가요? 토마토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시장에 가셔서 이 채소들을 장바구니에 담아 오십시오.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꿔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절을 10년 전처럼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손주가 놀러 가자고 손을 잡았대 무릎 아파서 못 간다고 고개 젓는 대신 그래 우리 같이 걷자 하고 손을 잡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손주와 오래오래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건강을 챙기는 진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 자매, 이웃분들에게도 이 정보가 전해져야 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